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즌2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자, 선거가 이제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자, 몇 밤을 자고 나면 바로 투표하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선거 판세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 빨리 좀 10,000명 구독자가 넘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별로 대통령 지지율에는 크게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지금 MBS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38%입니다. 긍정 지지율이. 자, 언제쯤 또는 언제나 40% 정도 될까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38%예요. 자, 20%대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38%로 올라왔습니다. 자, 부정평가는 55%, 여전히 부정평가는 높지만 긍정평가가 실제로 이 MBS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39%, 38%까지 올라온 적이 지난해 7월, 한참 지난해 7월에 무슨 개혁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할 때 외에는 이렇게까지 올라왔던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호재가 될 만한 이슈가 있었느냐 하면 특별히 그렇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그렇지는 않았는데, 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지지율을 끌고 가는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4글자, 의대 정원, 학대. 6글자네요. 자, 2,000명 학대. 왜? 문만 열면 소아과 막 서로 들어가려고 미어터지고 응급실 뺑뺑이로 결국 응급조치도 못 받고 사망하는 사건도 있는 대한민국. 의사 수가 많으면 이런 일이 없겠죠. 그런데 이런 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들이나 환자 가족들을 답답하게 만들어 왔던 바로 그런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발표하고, 자, 패키지 발표의 핵심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지금의 3,000명에서 2,000명을 더 늘려서 5,000명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한 통계 분석에 따르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의사가 인구 비율 가장 낮은 편이고, 또 2035년이 되면은 의사 숫자가 10,000에서 15,000명이 부족하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장 이렇게 2,000명이나 많이 늘릴 필요가 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해서 뚝딱 그냥 바로 의사 숫자가 늘어납니까? 그게 아닌 거죠. 적어도 의사가 양성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한 10년 걸려요. 그러니까 의대 6년,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까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의사가 길러져서 우리 환자가 집 주변에서 서비스를 받는 데까지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늘리겠다. 자, 의사협회에서는 계속 반발이 들어오고 지금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물러나섰죠. 이 코로나 국면에서 의사들의 반발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딱 뭐라고 합니까? 최소합니다. 2,000명은 우리가 늘려야 되는 의사의 정원 확대의 최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의료계도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압박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있을 테고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른바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윤 대통령 지지율에
민감할 수 있는 반사 이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뭐냐면 조추송이에요. 조국 전 장관의 출연, 그 다음에 추미애 전 장관 출마, 또 뭡니까 여러분들? 송영길 전 대표의 옥중 창당. 그러니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른바 조국 전 장관은 뭡니까? 2019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때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사모펀드 등등으로 표창장 위조 등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조국입니다. 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국의 등장을, 조국의 강을 긋는다고 했던 민주당이 이것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덩그러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고 양산에 찾아가서 마치 지원을 받는 듯 재등장을 한 거예요. 이건 못 참죠. 이건 보수 진영에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더 결집하고 중도층에서도 에이 이건 아니지. 뭐 하는 거야. 이게 민주당이라고 하면서 그 반사 이익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 지지율에서 얻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주목을 할 부분은 어디냐면은 바로 서울도 그렇고, 서울도 지금 39% 부정 51%, 39%까지 올라왔어요.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이 대구 경북도 60%를 넘어섰습니다. 65%가 잘하고 있다. 자, 가장 주목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PK입니다. 자, 부산 엑스포 유치도 불발이 됐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곳이 그래도 지역적으로 보면 부산이죠. 자, PK 지역에서 대통령의 긍정평가 48, 부정평가가 46이에요. 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평가에서 이런 적이 잘 없었죠.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부정보다 긍정이 높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낙동강 벨트에 국민의힘 후보자들에게 힘이 실리는 겁니다. 왜? 대통령 지지율은 높고 정당 지지율은 이미 높고요. 부산에서.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누가 만들어준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것도 있겠지만 의대정원처럼. 자,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조추성을 막질 못하네. 통제가 안 되네. 조국 전 장관의 등장, 그 다음에 추미애 전 장관, 또 송영길 전 대표까지 이런 상황들이 윤석열 대통령 긍정 지지율을 모아졌다. 자, 여러분들 이 결과들을 보게 되면은 50대에서도 60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56% 긍정평가, 70대 이상에서는 67%.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투표층에게 더 결집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오면서 말 그대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누구냐? 누가 원인이냐? 무엇이 원인이냐? 의대 정원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통제하지 못하고 불거지고 있는 이 조추송, 이 디스크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